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성공습관TV의 문충태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뻥 하고 속이 시원하게 문제를 풀어주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공동묘지에 가봐라.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머리에 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등 사람이 죽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문제가 뻥 하고 뚫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쪼개고 쪼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쪼개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한자를 한번 보시죠.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이 한자를 쪼개고 또 쪼개보세요. 귀 이자와 마음 심자로 분리가 되죠. 부끄러울 치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부끄럽게 된다. 왜 소리는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한자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흑토자라고 읽으셨나요? 쪼개지 않고 통째로 읽으면 흑토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쪼개보세요. 열십자와 한일자로 분리가 되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더하기 빼기로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말입니다. 저는 토요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플러스,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일에서 잠시 떠나야 한다. 일을 떠나야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비워지고 그 자리에 다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게 된다. 쪼개고 보니까 이런 의미가 보이게 되죠.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쪼개고 쪼개보는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쪼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쪼개고 쪼개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파편들이 나오잖아요. 그 쪼개진 파편들을 분석해서 그 파편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앞에 번쩍하고 보이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응용한 것이 행간뉴스라는 겁니다. 행간뉴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팩트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즐겨 듣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차로 이동할 때 꼭 틀어놓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행간뉴스 코너입니다. 사회적인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풀어주거든요. 공감이 팍팍 옵니다. 얼마 전 들었던 행간뉴스 제목이 신창원은 왜 20번이나 교도소를 옮겨야 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신창원 잘 알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은 무기수인데 언젠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세상을 온통 공포로 떨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왜 교도소를 20번이나 옮겨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창원은 교도관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대요. 그럴 경우 수감된 지 6개월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교도소를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탈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신창원은 탈옥을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탈옥을 하려면 교도소 상황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보듯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땅굴을 파서 탈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곳에 오래 수감하지 못한 것이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괘씸죄 때문이다. 신창원은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자주 냈어요. 그 중에서 2번이나 소송에서 이겼고요. 이로 인해 괘씸죄가 생긴 겁니다. 이 괘씸죄 때문에 이리저리 자주 옮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간의 숨은 의미를 풀어주면 이해가 쉽죠. 재미도 있고요.
행간 뉴스를 위해서는 전체 상황을 잘게 쪼개고 쪼개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쪼개고 쪼개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쪼개고 쪼개는 방법을 실생활에 응용한 것이 오하이 기법이라는 겁니다. 오하이 기법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을 5번을 해라.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5번 왜? 라는 질문을 하라고 해서 꼭 왜 하고 5번을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5라는 숫자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문제는 왜라는 질문을 3번만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왜라는 질문을 10번 해야 할 때도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5번 정도 하면 대부분은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학생들로부터 인기 짱인 선생님입니다. 그 증거가 졸업을 한 제자들이 결혼할 때 이 친구에게 주례 부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 번 결혼식 주례를 섰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주례를 서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살짝 한번 들여다봤어요. 오하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한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왜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러자 학생이 대답하기를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자 선생님 다시 묻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 생각해 봤니? 익숙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그동안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잖아. 그런데 왜 모르는 유형이 있었을까? 제가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 넌 요령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왜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 제가 집중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지? 그 이유가 있을까? 선생님이 수학 개념을 설명해 주실 때 습관적으로 제가 딴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학생의 수학 성적이 떨어진 근본 이유는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학생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에 자율학습을 할 때 개념 정리를 선생님과 1대1로 하기로 했죠. 기말고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방적인 보충 수업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선생님의 오랜 내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하이 기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쪼개고 쪼개는 방법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쪼개면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는 왜? 라는 질문을 3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해결 방법을 찾게 되고 어떤 문제는 왜? 라는 질문을 5번 하면 해결 방법이 보이기도 하죠. 오늘의 성공 습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성공 습관은 쪼개고 쪼개는 습관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그 문제를 쪼개고 쪼개봐라.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이 보이게 된다. 이 쪼개고 쪼개는 방법이 오하이 기법이라는 것이다. 왜? 라는 질문을 5번 하면 안 풀리는 문제도 풀리게 된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